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은 전주 영하 3.1도, 장수가 영하 8.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맑고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상 9도에서 13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와 익산 등 9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오늘처럼 맑고 포근하겠지만 모레 낮부터는 돌풍과 함께 비가 내리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근육 강화를 돕기 위한 도내 유일의 수중 재활치료실이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이용자의 절반이 넘는 아동 환자 부모들은 당장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멀리 타지로 나가야 해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병변 장애 2급달을 둔 송모 씨는 최근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겨우 5살인 딸이 재활치료를 받는 대학병원 수중치료실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치료지만 법적으로 병원이 잘못한 문제도 아니고 그렇지만 엄마들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고 당황스럽죠. 이곳은 장애나 희귀병으로 근육이 약해져 혼자서는 걷기도 어려운 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시설입니다. 호흡에 도움이 되고 또 일단 물 안에서 강직이나 마비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했던 신체를 편하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당장 이용자들은 오갈 데가 없어진 상황. 더욱이 이용자의 60% 이상이 15살 이하의 어린이들이다 보니 막막함이 더합니다. 전주에 사설시설이 한 곳 있지만 중증 환자나 8살 미만은 받지 않고 있어 당장 다른 지역 통원이 불가피합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키도 안 되기 때문에 센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대전이나 충남대 쪽으로 알아봐서 그쪽 대기를 해서 그쪽으로 이제 다시 다녀야 하는 상황이고. 전라북도는 환자들의 딱한 처지는 이해되지만 법적으로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장애와 희귀병 환자 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 출신의 수도권 대학생들이 기숙사인 서울장학숙에 응모했다가 400명 넘게 탈락했습니다. 모집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제2의 기숙사를 신설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전북은 아직 신설 계획이 없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1992년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문을 연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입니다. 2인 1실의 기숙사에 도서관과 체력 단련실 등을 갖췄습니다. 밥값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한 달 15만 원에 불과해 인기를 끕니다. 월 15만 원에 이제 살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밥도 계속 주거든요. 그래서 따로 돈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도 있어서 그런 공간도 있는 것도 되게 좋고. 하지만 정원이 370명으로 많지 않다는 게 단점입니다. 올해 122명을 모집했는데 500명 넘게 몰려 400여 명이 탈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제2의 장학숙을 짓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전라북도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반면 광주, 전남과 강원도, 충북은 기존 장학숙 말고도 추가로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 강원, 충북은 이미 제2 장학숙을 운영 또는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하루속히 제2의 서울 장학숙 건립을 추진하여 인재 육성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예산 부족으로 장학숙의 신축이 어렵지만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추가 건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난해 말 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전국적으로 500만 명을 넘었는데요. 덩달아 피해자들도 갈수록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신중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10년 전 한 상조업체에 가입한 김모 씨는 만기를 채웠지만 최근 업체가 부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동안 납입한 600만 원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피해 금액도 큰 금액이죠.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큰 거는 그대로 지금 다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
5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피해자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15년 54건에서 2016년 60건, 지난해에는 72건까지 늘었습니다. 업체가 폐업한 경우가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지와 환급 지연도 71건이나 됩니다. 상조업체가 계약 기간 안에 폐업할 경우 피해 보상금은 납입 금액의 50%에 불과합니다. 또 해약을 하면 무조건 85%를 환급한다는 규정도 사라져 가입에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업체의 재정 건전성과 법 위반 이력, 서비스 수준 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 요즘에는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안마의자 이런 그 가전제품과 함께 결합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그게 이제 공짜가 아니고 또 뭐 100% 환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시고. 재정 건전성 등 상조업체의 자세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관광 비수기인 요즘 순창군이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선수들의 함성 소리로 가득한 정구장, 상대 코트를 향해 힘껏 서브를 날리고 넘어온 공을 받아냅니다. 야구장엔 어린 꿈나무 선수들의 경기가 한창입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내려온 학부모들은 경기장과 숙소, 음식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그 고추장 마을 안에 있는 민박과 또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좀 놀랐고요. 아이들이 경기할 수 있는 어떤 구장이나 이런 것들에도 좀 놀랐습니다. 순창에서 열린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는 52개 지역에서 98개 팀 2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썰렁했던 식당과 숙박업소는 몰려드는 손님들로 북적거립니다. 요즘 이 3월에 관광객도 없고 좀 힘든 시기입니다. 근데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순창군에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와줘서 도움이 크게 됩니다. 이달 말에는 아시안게임 정구 국가대표 선발전도 순창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순창군이 유치한 체육 행사는 모두 44건, 선수와 임원 등 8만여 명이 찾아 12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얻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오셔갖고 애들도 잘 먹이려고 순창 음식이라든지 농산물을 많이 사줍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대회를 계속 유치해서. 순창군은 올해 축구장 겸 야구장을 추가로 짓는 등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완주군이 대규모 축구장과 관련 시설을 짓는 축구 메카 조성 사업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전주시가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북 지역 4대 종단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선수와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 메카 조성 사업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완주군은 봉동읍 율소리에 내년까지 유소년 축구장 등 축구장 6면과 유소년 클럽하우스 등 대규모 축구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종합 스포츠타운, 축구 메카, 야구장 등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전주시가 기독교와 불교 등 전북 지역 4대 종단과 한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북 지역 4대 종단은 전주 한지로 증서와 문서를 제작하는 등 한지 소비 활성화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온 대학교와 고등학교 등 7개 팀 탁구 선수들이 장수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가졌습니다. 장수군은 운동선수의 심폐 강화 훈련에 적합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전지훈련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농업발전을 이끈 점을 인정받아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로부터 농정발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안군은 청정고원의 브랜드를 살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농가소득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점을 평가받았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광역단체장에 이어 이번 주에는 도의원과 시장, 시의원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개시 90일 전을 맞아 다음 달 2일부터 도의원과 시장, 시의원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어서
후보자 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수와 군의원에 대한 예비 후보 등록 신청은 선거 개시 60일 전인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북에서 항일의병 800여 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광복회 전북도 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전북의 의병 자료를 정리한 결과 기존의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421명의 항일의병 외에 추가로 800여 명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복회는 새로 발굴된 항일의병의 독립유공자 서훈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4월에 문을 여는 롯데몰 군산점이 채용박람회를 열고 400여 명을 채용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쇼핑몰 근무 인원의 70%가량인 400여 명을 현지에서 채용하기 위해 다음 달 2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함께 개최합니다. 전주시가 유니세프와 함께 전주 덕진공원의 옛 수영장터에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아동권리 보호기구인 유니세프와 협약을 맺고 2019년 9월까지 5억 7천만 원을 들여 4,000제곱미터 규모의 놀이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전주시가 부지와 사업비 3억 7천만 원, 유니세프가 2억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도내 중고교생들이 교육정책연구소의 프로젝트 연구팀에 처음으로 참여해 교육정책 연구 활동에 직접 나섭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남원시 중고교 학생회 연합회가 지역 학생회 연합회를 통한 단위 학교의 자치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참여해 올 한 해 동안 직접 연구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중고생 5명으로 구성돼 1년간 활동하며 실제 학교 생활에서 학생회의 역할과 자치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합니다.